네, 안녕하세요. 안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그리고 예방 목적으로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형을 투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형은 바로 썸제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이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절제라는 것이 자궁 내막과 유방에서는 기량제로 작용해서 오히려 유방암 발생을 감소시키고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뼈를 강화시키는 효연제의 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장기마다 서로 다른 효과를 갖는다 해서 조절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랄록시펜과 바제독시펜이라는 약제를 많이 처방하시는데 이 랄록시펜 같은 경우에서는 골밀도 증가 측면에서는 요추, 대퇴골 모두 다 소폭 증가시켰고 골절 예방 측면에서는 척추만 무려 50% 이상 감소시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척추 골절이나 골반 골절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장점은 치명성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제독시펜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랄록시펜, 바제독시펜이라는 이 제형은 골밀도 증가하는 영역에서는 그닥 두각을 드러내진 않지만 척추 골절 예방 측면에 있어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슷할 정도로 그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골밀도 증가를 많이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실 골 강도 측면에서는 본의 퀄리티도 중요한 영역인데 이 썸제제라는 것이 바로 본의 퀄리티를 좋게 만드는 경향이 골밀도 측면보다는 더 많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제독시펜이라는 약제는 앞서 소개해드린 랄록시펜보다는 이제 3세대 썸제제로 더 업그레이드된 제형인데요. 랄록시펜과 비교했을 때 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비슷하지만 유방이나 자궁 내막의 측면에 있어서는 더 업그레이드, 더 효과를 개선시키는 그런 약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품명으로는 에비스타 라본디라는 캡슐로 랄록시펜이 출시되고 있고요. 바제독시펜은 비비안트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썸 제제의 활용은 현재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교했을 때는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사실 그 처방 비율은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본디, 에비스타, 바제독시펜, 비비안트라는 제형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8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썸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골 감소증에서 사실 미리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할 경우에서는 장기간 투여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 효과가 플라테오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 감소증에서 투여할 약제가 마땅치 않는데 그때 만약에 랄록시펜을 투여했을 경우에서는 척추 골절을 무려 47%나 감소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방암 감소 측면에서도 44에서 72%까지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거나 유방암의 고위험자인 분들에 해당하신다면 썸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썸제제는 약물 휴지기에 우리가 그 공백기를 이 썸제제로 채움으로 인해서 골밀도의 추가적인 감소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썸제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5년 이상 투여했을 때 약간 휴약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기에 썸제제로 이렇게 골밀도를 채울 수 있겠고요. 치과 치료 시점에서도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이 썸제제로 공백기를 메울 수 있고 데노스맙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썸제제는 신기능에 상관없이 골고루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안면 홍조라든지 정맥 혈전 색전증, 하지 통증, 하지 부종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갱년기 안면 홍조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썸제제를 복용할 경우에서는 4분의 1 정도 확률로 열성 홍조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계 효과 측면에서는 이런 혈전이나 색전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혈전 색전증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아시아인에게서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맥혈전 색전증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 전후 그리고 장기간 여행이 필요할 경우에서는 72시간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썸제제는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폐경 여성에서 골 감소증 측면과 골 다공증 측면에서 모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 골절을 감소시키는 효과 측면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물 휴지기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의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유용한 약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신기능에 상관없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에서 활용하는 호르몬들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할 때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함께 투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테어, 썸, 티세크라는 제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썸제제 같은 경우가 갱년기 증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을 살펴보니까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스테어, 티세카 같은 경우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심하셨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다른 썸제제 외에 다른 제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유방암에 대한 기량 효과로서는 썸제제가 가장 우수하고, 다른 제형은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만 투여할 경우에서는 자궁 내막암이 우려가 되고, 프로게스테론까지 함께 투여할 경우에서는 유방암이 우려가 되고요. 썸제제는 갱년기 증상이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서 되게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어와 티세크라는 제형인데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스테어라는 제형이 티볼론의 제형으로 유명한 그런 제형입니다. 이런 티볼론이라는 제형은 우리 몸의 여러 각 장기에 따라서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에스트로겐으로 중간 대사체가 형성되는데, 이 대사체에 의해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대사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보고된 바는 없지만, 어떤 유방의 불편감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에스트로겐만 투여했을 경우보다는 어떤 비교 측면에서는 그 빈도가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짜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유방이 불편감을 유발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경학회에서는 티볼론은 언제 투여해라 라고 제시를 하냐면,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여성 호르몬 요법에 비해서 유방 통증이나 치밀 유방과 같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분들에게서는 이 티볼론 제형을 투여해 볼 수 있겠지만, 티볼론 제형은 유방암 환자에서 사용할 경우에서는 유방암의 재발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유방암과의 연관성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티세크라는 제형인데요. 이 티세크라는 제형은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지 않는다, 즉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제독시페닌 3세대 썸 제형과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듀아비브라는 상품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티세크라는 약제는 언제 투여하냐, 질출혈이 있다거나 유방통이 있다거나 이런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맘모그라피 여성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치밀 유방이 보인다거나 어떤 유방암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티세크 제형을 대안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티세크라는 제형은 아직까지는 골다공증 치료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썸제 제형과 같이 투여를 해볼 수 있겠지만,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투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이죠.
있죠.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폐경기 여성 호르몬들에 대한 보충이 각각 적응증마다 투여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다거나 자궁 내막압 등의 과거력이 있다거나 유방암 과거력이나 유방암 고위험군이 있다거나 그리고 혈전 색전증이나 이런 간질환이나 담낭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티볼론이나 티세크 제형들을 투여하는데 어떤 금기증이 있진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는 60세 이전 그리고 폐경 후 10년 이내에 투여하는 그런 조기 폐경기에 투여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방암 발생 위험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신 분들은 썸제제를 애초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혈관 질환 등의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폐경기 초기 여성에서 골절 예방 목적으로 적합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고,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썸제제를 투여할 수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티볼론이나 티세크, 듀비에브 같은 그런 제형을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여성 호르몬들을 언제 투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대상인데 고위험군에서는 치료를 했을 때 일단은 우선순위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스밥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대안 제제로서는 랄록시펜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성 호르몬과 썸제제를 어느 상황에 어떤 제형을 투여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골다공증이 진단했을 때는 썸제제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측면에서는 이 여성 호르몬 보충제들도 투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갱년기 증상이 심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어떤 위험군이 높지 않은, 위험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성 호르몬 보충제를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갱년기 증상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 지금도 없는 분들이면서 어떤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썸제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썸제제는 폐경기 여성에서 척추 골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나 정맥 혈전 색전증의 위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심하신 분들은 폐경기 여성 호르몬 보충제인 티볼론이나 티세크 이런 제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썸제제의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왜 그런지 봤더니 약물 휴약기에 우리가 이 썸제제를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약제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